여러분, 혹시 사람이 산채로 인간 횃불이 되어 춤을 추는 장면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때는 1393년 정월 프랑스 파리의 생폴 궁정은 축제의 환호가 아닌 살이 타들어가는 비린내와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의 비극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중심에 있던 한 젊은 왕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샤를 6세, 25의 젊은 국왕은 한때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왕으로 불렸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총명한 두뇌,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지닌 훌륭한 군주였죠. 11살의 왕위에 올라 숙부들의 섭정을 받다가 2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좋았습니다. 왕은 현명한 판단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들은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1392년 여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사 원정길에 오른 왕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왕은 갑자기 칼을 뽑아들고 자기 부하들을 공격했습니다. 배신자들, 너희가 나를 해치려 한다. 측근 4명이 죽고 나서야 왕은 기절했지요. 정신을 차린 왕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궁정의사들은 더위와 피로 때문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요. 그 후로 왕에게는 가끔씩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거나 왕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겼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정상이었고 왕은 이 병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왕의 동생 루이 오를레안 공작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의 약점이 보였고 어쩌면 자신에게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야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1393년 1월 28일 궁정에는 특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비 이자보의 시녀인 위게트드 파렐이 3번째 결혼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3번째 결혼이라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궁정의 젊은 귀족들은 이 결혼식을 두고 수군댔습니다. 3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우다니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로다. 그들은 이 결혼식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장난을 쳐서 신부를 놀려주고 싶었죠. 왕의 측근이던 위게드 트레물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야만인 가장무도회는 어떠한가? 우리가 야수처럼 꾸며 춤을 추며 신부를 놀려주는 거지. 다른 귀족들도 박수를 치며 찬성했습니다. 젊은 왕 샤를 6세도 이 계획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찾아오는 우울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짐도 함께 하겠노라. 야수가 되어 춤추면 이 답답한 마음이 좀 나아질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해서 왕과 5명의 젊은 귀족들은 비밀리에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린넨 옷에 끈적끈적한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위에 아마소묘를 덕지덕지 붙인 야만인 복장이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지만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제대로 놀랄 것 아닌가.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장난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말입니다. 잔치가 무르익던 저녁 드디어 야만인 가장무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왕과 5 귀족은 역청을 바른 야수 의상을 입고 서로를 쇠사슬로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숲속에서 잡아온 야만인들처럼 으르렁거리며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으악, 야수다! 야만인들이 나타났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귀부인들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남자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지요. 신부 위게트는 얼굴이 새빨개져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왕은 쇠사슬에 묶여 다른 귀족들과 함께 미친 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야수가 되어 날뛰니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왕이라는 무거운 짐도 병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잊은 듯 했죠. 하지만 안전을 위해 한 가지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훗불과 촛불을 멀리 치워라. 저 역청옷에 불이 붙으면 큰일 난다. 하객들은 어두운 연회장에서 희미한 램프빛에 의지해 야수들의 춤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던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벌컥 열리며 술에 취한 루이 오를레앙 공작이 난입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글거리는 훗불이 들려 있었죠. 형님이 어디 계신가? 이 야수들 중 누가 우리 형님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공작은 금기를 완전히 무시한 채 훗불을 들고 야수들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연회장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공장님, 안 됩니다. 불을 치우십시오. 하객들이 다급히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술에 취한 루이 공작이 휘두른 횃불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튀어 야수 의상에 닿았습니다. 칙! 그 순간 역청과 송진이 바른 옷이 폭발하듯 타올랐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쇠사슬을 타고 번져갔습니다. 6명의 야수들은 서로 묶여 있어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으아! 비명이 연 회장을 찢었습니다. 인간 횃불이 된 그들은 쇠사슬을 흔들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을 지른 장본인인 루이 공작은 형을 구하려 달려들기는커녕 한 발 물러서서 타오르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어른거렸습니다. 마치 이 사고로 형이 죽는다면 하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듯 했지요. 형님, 불쌍하게도. 공작은 중얼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형의 목숨보다 왕관이 더 가까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리 공작 부인이 재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전하! 베리 공작 부인이 자신의 두툼한 비단 치마를 벗어 던지듯 펼쳤습니다. 그녀는 불타는 야수들 중 한 명을 치마로 덮어 불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왕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기지를 발휘해 근처의 큰 와인통 속으로 몸을 던져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은 그들은 끔찍한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또는 며칠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 회장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왕비 이자보는 기절했고 하객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신부 유게트는 자신의 결혼식이 이런 참사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오열했지요. 왕 샤를 6세는 살아났지만 그날의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몸에 입은 화상도 고통스러웠지만 더 큰 문제는 정신이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정신질환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이 몸은 재만 남았을 뿐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자신의 몸이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가 닿기만 해도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두려움에 떨며 옷 속에 철판을 넣고 다녔지요. 왕은 점점 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왕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때로는 왕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사랑받는 왕이라 불리던 젊고 총명한 군주는 그렇게 광기의 감옥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프랑스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왕 아래서 혼란에 빠졌고 루이 오를레앙 공작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왕위를 둘러싼 암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발데 아르당, 즉 불타는 자들의 무도회라고 불렀습니다. 한바탕 재미있는 장난으로 시작된 잔치가 어떻게 비극으로 끝났는지,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광기 속으로 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았지요.